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사톡톡이라는 한 부분을 시작한 지가 벌써 71번째가 됩니다. 제가 정치나 사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시사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민언론, 인터넷신문 민들레에서 민들레 광장이라는 코너에서 코앞에 다가온 극우 파시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제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가 여기 보이죠?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 사회학과 교수인데요. 자주 신문에 사설 칼럼을 싣는 분이죠. 이분의 글이 눈에 띄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앞에 말대로 코앞에 다가온 극우 파시즘이라는 제목이고요. 큰 제목으로 보면 내란 사태가 이제 준내전 상황으로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난입을 해서 아주 난동을 부렸죠. 그래서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전광훈 사랑의 교회 특임 전도사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연루되었고요. 배후에 전광훈이가 이 폭동을 선동하지 않았나 지금 검찰에서 경찰인가요? 입건해서 내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거의 준전시 사항, 내전과 같은 상황을 전개한 거 참 안타깝게 지켜봤죠. 그래서 이제 극우 폭력의 빗장 열리자 쏟아져 나온 가치 전도의 개소리들 이렇게 제목이 또 나오는데요. 극우는 폭력을 자행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가치를 전도한다. 여기 전도는 복음을 널리 알린다가 아니라 전도, 뒤집는다. 전복, 가치를 180도로 뒤바꾼다. 이런 뜻이죠. 그들의 개소리들, 헛소리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모든 내용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지 않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민들레 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극우 반공주의와 복음주의 기독교의 결합이라는 제목 아래 김동준 교수가 쓴 아주 명쾌하고 아주 교훈이 큰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읽고 우리 기독교와 극우 반공주의가 어째서 결합하여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의 신뢰와 명성을 떨어뜨리면서 타락하고 망해가는가 하는 안타까운 걱정 때문에 이 내용을 주목하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조기, 미국의 국기죠. 심지어 이스라엘 기까지 흔드는 한국 태극기 부대의 행동은 참 기가 막힙니다. 촛불 행동은 처음에는 촛불 들다가 또 젊은 이들이 가담하면서 응원봉이 나왔고 지금은 여러 깃발들이나 벗기는데 폭력까지는 행하지 않는데 이들이 이제 폭군으로 폭동 군중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왜 그들이 태극기만이 아니라 왜 성조기까지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까지 뒤흔드니 참 의아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태극기 부대의 행동은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반공주의가 복음주의와 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설명된다. 예.
왜 성조기가 이스라엘기까지 태극기와 함께 흔들고 있는가? 저도 의아하고 뭐 여러 가지 추측은 해봤는데 오늘 김동춘 교수의 이 설명에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반공주의와 복음주의가 결합되었다는 거죠. 반공주의와 복음주의의 기독교는 논리 구조가 동일하다. 논리 구조가 동일하다. 뭐냐? 공통의 적을 상정한다는 거죠. 좌익을 적으로서 마주한다. 좌익을 적으로서 마주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좌익으로 낙인을 찍죠. 그런데 이런 적과 나의 이분법, 너와 나의 이분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적에 대한 악마화, 십자군 운동과 마녀 사냥의 담론이 양 진영의 심리 구조에 공통된다. 네, 반공주의나 이런 태극기 부대에 가담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심리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죠. 너와 나를 철저히 이분법으로 나눈다는 거죠. 적을 악마화하고 이제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군 운동, 곧 칼과 창으로 악마화한 상대를 때려 죽이자, 마녀를 죽이자 이런 운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복음주의적 열광. 극우 반공주의는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네,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까지 수입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한국은 그 종속적 수출 기지였다. 여기 수출이란 말을 쓰시네요. 역사적 경험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 전쟁 전후 기독교 인사들은 순환을 당하기도 했지만 학살의 가해자이기도 했다. 흔히 한국 전쟁 기간에 기독교 인사들이 공산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순환을 당하는 사건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의 피해자다라고만 말하지만 여기에는 기독교인들이 학살 가해자이기도 했다는 거죠. 오제도 금사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반공금사 이름이죠. 한경직, 서울 영락교회 목사,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반공주의를 부르짖고 북한에서 내려온 이른바 서북 청년단들이 영락교회에서부터 나와서 제주도에 가서 수많은 학살을 자행했죠. 한경직을 흔히 우리는 아주 복음주의적이고 때때로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공헌하신 목사님으로만 인식하지만 이분도 철저히 반공주의, 극우 복음주의를 전파한 한 분으로 지목됩니다. 장도영 등 영락교회 출신 극우파 인사들은 모두 공산주의를 붉은 마귀, 정마로 부르면서 제거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지금도 오늘 극우 복음주의 파들은 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 종북파, 좌파라고 몰고 좌파는 죽여도 좋다. 밟아라, 죽여라, 때려 죽이라고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들은 북한 공산주의를 사탄의 진영이라고 부르면서 동족 학살을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네, 그렇죠. 사탄은 원래 이제 기독교에서 나온 하나의 용어인데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여도 학살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 오히려 학살하는 것이 정당하고 거룩한 일이었죠. 물론 당시 학살의 지명령자였던 조병옥과 이승만도 그런 기독교인들이었다. 이제 한기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기총의 조직, 서울 대형교회 목사들의 지지와 동조 속에 전광훈이라는 새로운 선동가의 등장은 과거의 봉의 방식의 열광에다가 혐오를 상품으로 돈을 버는 극우 유튜버들의 장사석과 맞물려 최근 20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이 됐다. 저도 정광훈이가 극우 이데올로기의 전도사로서 한국 사회를 매우 어지럽히고 기독교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에 주목하여
좀 오래전에 정강훈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를 놓고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죠. 팬덤 정치와 온라인 대중화, 일베의 혐오주의 확산은 모두 동시에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 현상이다. 이 자극적인 퍼포먼스에 열광하는 새로운 극우 군중들은 모두 21세기에 불안이 그 밑거름을 깔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극우 세력들의 난동의 그 뿌리에는 불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논리와 돈을 제공하는 세력은 아마도 대형교회 장로직위를 가진 한국 상층부 엘리트와 자본가들일 것이다. 네. 중국은 적대해야 하고 미국은 윤석열 구제하리라는 구시한 믿음. 그러면 한국의 평범한 대중들이 갑자기 십자군 전쟁의 열광과 구국의 사명감에 휩싸인 이유는 무엇일까? 8.15 직후 반탁운동과 반신탁운동과 극우 테러를 자행한 극우 청년이나 서북 청년단 단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영락교회에서 나온 서북 청년단 당원들은 아마 2, 3년 전 일제 말에는 분명히 온순하고 복종적인 시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극우 폭력단으로 돌변했는가? 그들이 사고 묻힌 남한 사회에서 갖는 실업, 위기, 불안, 고독을 바로 우익 정치가들이 적절한 언어와 해석의 체계로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독립국가가 수립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었던 친일파는 반공주의가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강력한 언덕이었다. 친일파들이 반공주의로 둔갑해가지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조차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죠. 그래서 이들은 공산주의의 피해를 입은 월남 청년들, 농지개혁이 되면 자기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지주 출신들이 극우 반공주의라는 현실 해석의 무기를 제공해주고 폭력과 학살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해 주었다. 반공주의와 복음주의 신앙에는 적대 외에는 아무런 논리가 없다. 오직 적개심으로만 똘똘 뭉친 것 외에 다른 논리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많은 논리를 들어대도 그건 다 개소리, 헛소리라는 거죠. 그들은 이제 북한을 혐오 대상으로 삼는 것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니 물론 지금도 뭐 북한을 혐오 대상으로 삼고 민주화 운동이나 개혁 운동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니 좌판이 하면서 북한과 끌어들이면서 북한과 연결을 하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북풍이라고 우리나라 극우 정당, 보수 정당이 분리하면 북한과 야합하여 남쪽을 공정해달라고 그렇게 또 사주하고 결국 또 북한을 정권 연장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적대적 공존의 도구로 사용하죠. 최근에 깜짝 놀란 것은 어저께 누군가요? 대령을 지나다가 무당으로 변신한 그 사람이 작성한 수첩이 나왔는데 그게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포로 찍어서 수거한다. 쓰레기 수거하듯이 수거가 아니라 배에 싣고 저 DMZ나 저 서해안 북쪽으로 올라가서 폭파시켜 죽이거나 북한과 협력하여 북한과 서로 모의하여 죽이기로 했다. 그래서 국정원 한 직원을 몽골에 보내서 몽골에서 북한 대사관에 있는 북한 인사와 서로 밀약하여 어쨌든 북한이 남한을 이제 남쪽에서 잡아간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달라고 모의했다는 그런 기록이 수첩에서 나왔어요. 기가 막힙니다. 한때는 북한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지만 또 북한을 착실히 이용하여 정권 연장을 위하여 아주 또 북한과 야합하는 걸 보면 참 이중적이고요. 이건 일관성이 없는 정말 비열한 행위죠. 심지어 중국 공산주의 세력이 몰래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와서 선거 조작에 개입했다고 하고 미국의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제해 주러 온다는 내용도
돌았다. 참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였죠. 그런데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인가? 중국은 공산당 일당 국가인 것은 맞지만 다당이 아니라 일당이죠. 러시아만 해도 여러 당이 있지만 물론 다른 당은 유명무실하죠. 푸틴이 정적을 제거하고 독재를 자행하니까 다른 당은 유명무실하지만 어쨌든 러시아에는 다당제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일당 독재 국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국가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돈만 잘 벌어오면 된다. 그 기치 아래 중국이 얼마나 자본주의의 천병 노릇을 합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오로지 미국의 국가 이익에만 관심 있는 트럼프에 미국이 무슨 이유로 윤석열을 구제한다는 말인가?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사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사람들 배후에는 또 미국의 극우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 극우주의자들이 트럼프를 만들었으니 우리도 윤석열을 우리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었으니 서로 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구제해 줄 것이 아니냐라는 허망한 희망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구제해 준다고 나서는 것도 웃기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뭐 온 세계 문제에 개입하여 지가 다 해결할 듯이 큰 소리 치지만 전부 다 자신의 이 장사치 그 야욕으로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반공과 복음주의 신앙 앞에서 논쟁과 설득은 거의 무의미하다. 네, 반공주의자,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이 근본 꼴통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논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우리는 죽이자, 척결하자, 수고하자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저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완전히 좌파로 몰고 빨갱이로 몰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몰고 죽이자, 밟자, 휩쓸자, 제거하자 이럽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청년들 귀에 여성들은 적, 이재명도 적이라고 속상해하는 자들 계속 읽습니다. 파시즘의 대중심리를 쓴 라이히는 거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 우파 정당의 편에 서 있다면 그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말한다. 경제적으로 이익이냐 해로우냐에 따라서 우파 정당, 특히 거대한 부자, 우파 인사들은 그렇게 매사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노동자가 우파 성향을 갖는다면, 노동자까지 우파 성향을 갖는다면 자본가들이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최대한도로 추구하는데 그들에게 사용되거나 그들에게 심지어 이용당하거나 핍박받는 노동자조차도 그들의 하수인이 된다는 건 참 기가 막히는데요. 노동자가 우파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은 그것은 왜냐? 정치적 명확성의 결핍, 명확한 이해가 지식이 없다는 것과 또 자신의 위치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지. 왜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하는 자들을 선택하는가라는 그런 책도 나왔죠. 무지 때문이고요. 그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시스트 권력자들은 힘겨워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악마의 논리를 전한다. 그들의 고통의 구조적 원인은 슬쩍 감추고 완전히 은폐하고 바로 당신 옆에 가해자가 있다고 속삭이면서 그들의 적을 지목한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금융화로 인해 실업과 고용위기 상태에 빠진 남성 청년들은 여성들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제조업 공동화로 실업 상태에 빠진 미국과 유럽의 노동자들은 자기 동네에 들어온 이주자들 때문에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여성과 이주자가 적이 되어버린다. 여기 정강원 목사 맨날 팔을 거두고 무슨 자기가 혁명의 전사인 것처럼 하나님도 까불면 죽여라고 말하면서 모든 세상을 자기 주먹에 휘두를 수 있는 사람처럼 저렇게 금방 뜨는, 저는 이 친구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는데 아직도 일간신문은 목사라고 하네요.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 어떻게 목사인가요? 석동원 변호사, 윤석열 탄핵 심판에 나서서 아주 개소리하는 사람이죠. 지금은 재미나는 게 정강훈이가 지금까지 수년간 광화문에서 극우
보수 지지자들을 끌어가면서 또 뒤로는 돈벌이 하면서 또 정당을 만들다가 또 안 되고 그래서 또 국힘당과 또 손을 잡다가 또 서다가 온갖 쇼를 다 하는데 최근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흔히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 그러는데 지금 보수주의자들도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부산의 손현보 목사가 12월 7일 날 갑자기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차별금지법에서 반대한다. 동성애 반대하면서 막 대형교회 목사를 끌어들이면서 큰 대형 집회하면서 정강훈과 갈라서 버렸죠. 지금은 정강훈은 광화문파가 되고 손현보는 여의도파가 되어서 이게 두 파로 나눠서 서로 막 으르렁거리며 싸웁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보수파의 하나의 새로운 새 결집으로서 이제 좋은 징조일지 보수파에게는 나쁜 징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서 청년들을 폭도로 나서게 만든 것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 정광훈 등 기독교 선동가들이다. 이들에게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적이다. 이재명이 적인 이유는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면 또 똑같이 자기들이 한 짓대로 더 많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겠죠. 이재명이 사퇴하면 또 다른 민주당 후보가 적이 될 것이다. 적을 만들겠죠. 끝까지 공산주의, 종북주의자니라고 물고 늘어지고 누명을 씌우겠죠. 검찰을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검찰도 기회주의적으로 지금 어느 편에 설까 눈치를 보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 모두 사퇴하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언어의 유희, 노골적인 진실 은폐의 헛소리다.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입니다. 친일, 일본 교황을 만세어 부르면서 또 일본을 숭상하고 지지했던 이 신문,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을 철저히 국의 무슨 영웅처럼 그렇게 떠받들었던 이 신문. 최근에는 계엄과 탄핵에 대하여 꽤 짊어지게 목소리를 내더니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조작된 여론이 막 윤석열과 국힘당 지지가 올라간다고 말하니까 또 갑자기 변신하여서 갑자기 또 윤석열 편, 계엄과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편에 서가지고 또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조선일보가 망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참 제대로 된 언론이 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폐간, 아니 조선일보 망하라고 운동하는 운동가들도 있죠. 백골단을 상징하는 흰색 하이바, 흰색 방한 모자 하이바를 제대로 쓸 줄도 몰라서 비스듬히 머리에 걸치고 국회 기자회견에 나온 백골단 청년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무지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들을 선동해서 국회 기자회견장에까지 나오게 만든 김민전 의원이나, 이 사람도 한때는 교수였다고 그러나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래도 비록 보수적이지만 논리적인 근거 있는 얘기를 하나 했더니 점점 헛소리를 하고요. 미치광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지식인이라고 다 똑바른 정신, 똑바른 심리를 가지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곧 풀려날 것이다라고 속삭인 윤상현, 그네를 자기 누나라고 말하고 윤석열을 철저히 따른 이 윤상현, 둘 다 윤씨잖아요. 참 그래서 집안끼리 서로 통하는지. 아닙니다. 명태균 사태에 보면 윤상현도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과 윤상현은 한 운명 공동체이니까 지금 똘똘똘 죽을 때까지 뭉치는 것 같아요. 전씨가 또 난동을 부르더니 훌륭한 전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전두환이, 전광훈, 요즘엔 전한길이라는 아주 사이비 국사 강사가 아주 난동을 부리죠. 이들의 죄가는 더욱 용서받기 어렵다. 극우 파시즘의 유일한 목표는 적 분쇄와 권력 장악.
파시즘은 병이다. 그 병균은 온 국가와 사회를 좀먹고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과거 유럽은 경제위기, 양극화, 대중들의 고용 불안, 고립, 인종차별주의와 권위주의 문화 등의 토양 위에서 대중적 파시즘 운동이 먼저 형성되었고 권력 상실과 자본 축적의 위기에 놓인 극우 정치 세력이 자극적 선동과 개변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독일의 나치즘과 또 이탈리아의 그 파시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환경에서 형성되고 권력을 장악했죠. 그러나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그거는 언제나 대중보다는 봉건 군주와 같은 절대 권력을 꿈꾼 권력자들이 먼저 쿠데타를 감행하면 불안하고 고립된 대중들이 마른 섭에 불이 불붙듯이 그것에 복종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대중들의 무지와 착오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불안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적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쿠데타 내란을 감행한 이 병균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파시즘은 병균이라는 것입니다. 병균은 직시할 뿐만 아니라 퇴치해야 할 대상이죠. 마루야마 마사오가 말했듯이 파시즘에는 일관된 목표나 일관된 정책이 없다. 유일한 목표는 반혁명뿐이다. 권력 장악뿐이다. 라고 하겠죠. 모스코 퍼스카는 파시즘은 모든 좌익에 대한 십자군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 좌익 세력이 그들에게 위협적인가 아닌가는 관심거리가 아니다.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좌익 아니 극좌로 간주된다. 빨갱이로 간주된다. 죽여야 할 빨갱이로 내몬다. 11일 권성동 국힘당 원내대표 연설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이 수십 번 거론되었다. 지금 윤석열에게 면회를 가는 한국의 극우 세력에게도 아무런 국가 목표나 이상이 없다. 민주당의 집권을 막는 일만이 그들의 최대의 과제이고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되면 그와 손절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서서히 겉으로는 손절할 수 없지만 수많은 극우 보수주의 자기 지지 세력들을 쳐다보면서 표면적으로는 윤석열과 갈라서지 않지만 이미 대선을 준비하면서 서서히 갈라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밑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데요. 생존의 위기 앞에 이성적인 시민이 모두 입을 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 성공의 김동준 교수의 칼럼 사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 안에 극우 반공주의와 복음주의 기독교의 결합이라는 이 제목에 특별히 눈이 가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거나 생각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깊은 배경을 잘 소개해준 아주 멋진 칼럼이었습니다. 김동준 성공회대 사회과 교수는 자주 칼럼을 쓰시고 가끔 TV에 얼굴을 보였는데 요즘엔 잘 나오지 않으셔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저번에 성공회대 아마 성공회 교인일 것입니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참 존경스러운 좋은 지식인이 훌륭한 지식인으로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훌륭한 학자로서 참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인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극우 빗나간 복음주의의 그 범죄 파행 속에서 그래도 옳은 길을 제시하시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김동준 교수의 이 해안과 용기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존경까지 표해 드립니다. 자, 극우 반공주의와 복음주의 기독교의 결합이라는 이 참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파면은 이제 뭐 한 3월 중에 이루어질 것인데 또 그렇게 되면 또 극우 복음주의자들, 극우 반공주의자들이 또 난동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군대도 이제 나서기 어렵고 좀 이번에 나서다가 그냥 시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물러가고 말았는데 이제는 역사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극우 반공주의와 극우 빗나간 복음주의가 완전히 뿌리 뽑히는 오히려 그런 절묘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